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8살 여성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요즘 황혼 로맨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뉴스를 보고 나니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딱 그 말처럼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제 이야기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됐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시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을 서둘렀죠. 남편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굳이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결혼 당시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았지만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 동서가 시집오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시아버지가 늘 두 아들 장가 가는 걸 보고 죽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또 나아지실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두 아들을 장가 보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시아버지는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후 동서가 결혼해서 제가 본 바로는 약 2년간 시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늘 걱정으로 가득한 어두운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 병간호가 힘들어서 그러셨던 거였죠.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화려한 액세서리에 옷도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집에 틀어박혀 우울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깥바람 쐬며 기분 전환하시는 게 시어머니께는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별다른 이해 없이 지켜봤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다 불러 모으시더니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랑 함께 살던 집에 혼자 있으려니 외롭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 혼자 된 걸 알아서인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외롭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럼 저희 동네로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부터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먼저 이사 얘기를 꺼내시니 잘 됐다고 생각하며 저희 동네로 오세요 라고 했죠. 우리 동네는 살기 좋아서 어머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병원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남편도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와서 같이 살아요. 종종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럼 되잖아요. 엄마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네요. 우리 동네 아파트 제가 알아볼까요? 라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이미 마음에 두신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이미 생각해둔 곳이 있어. 너희 집 근처도 좋지만 이제 남편도 없으니 집이라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예전부터 압구정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살아보려 해. 나중에 더 늙으면 너희 집 근처나 요양원에 가면 되지 않을까? 저희 모두 압구정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워낙 가격대가 높은 곳이라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버님 보험금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빚 없이 34평 아파트 하나는 구할 수 있어 라고 하셨죠. 압구정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엄청난 가격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가격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34평을 구하신다고 하셔서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지 않나 싶어 여쭤봤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34평은 너무 넓지 않으세요? 오히려 관리하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25평이나 28평은 어떠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명절에 너희들도 오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다양한 모임도 가지려면 30평 이하는 너무 좁아. 그런 곳은 몇 명만 와도 꽉 차서 불편해 보이잖아. 그리고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하시며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하며 친구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모임을 다니며 바쁘게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로 압구정 아파트로 이사 가신 후로는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종종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바쁘시거나 친구분들과 함께 계셔서 경비실에 맡기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도 항상 바쁘신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하셔서 이제 좀 즐기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나이 차이가 11살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72살이셨으니 시어머니는 61살이셨죠. 사실 시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어머니도 그 연세로 보이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압구정으로 이사 가셔서 꾸미고 다니시니 언뜻 보면 50대 후반으로 보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관리를 해야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였고 생기 있어 보였는데 남편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본인 엄마다 보니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엄마가 너무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 아니야? 좀 말려봐 라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엄마 옷차림이나 화장이 너무 진하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 당신이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아들인 내가 이기해봤자 안 들으실 거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보기 좋으신데. 여태까지 힘드셨으니까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저렇게 하고 다니셔도 속으로는 힘드실 수도 있어. 그러니 그냥 기다려보자. 저렇게 열정적으로 꾸미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조금 지나면 힘들어서 못하실 거야. 어머니가 젊어 보이셔도 벌써 환갑이잖아. 남편은 시어머니가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모습이 걱정되고 신경 쓰였나 봐요. 저한테 대신 얘기해 보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러다 힘들어지시면 그만두시겠지 생각했어요. 30대인 저도 나가려면 화장하기 귀찮은데 61살인 시어머니는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몇 달 정도만 그러시다 말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나 한 달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도 반년 동안 꾸준히 관리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시어머니의 바쁜 스케줄과 꾸준한 관리 열정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매일 꾸미고 다니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집 앞에 나갈 때도 선크림 바르기 귀찮아서 모자 쓰고 다니는데 어머님은 잠깐 마트 가실 때도 화장을 다 하고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정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나는 더 나이 들어도 할머니 소리 안 들을 거다. 요즘에 사람들이 나보면 아줌마라고 하더라고. 그거 한두 번 들으니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더라. 나 이제 모임 가야 돼서 먼저 나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어머니는 모임에 나가셨어요. 너는 더 있고 싶으면 더 있다 가던지.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할머니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동서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다 같이 모인 날 동서가 시어머니께 작은 박스를 내밀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다 같이 봤더니 그 안에 2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 모두 입이 떡 벌어져서 동서를 바라봤는데 동서가 웃으며 말했죠. 병원에 갔더니 7주차라고 해요. 어머님, 이제 할머니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솔직히 임신 소식을 이렇게 전해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본론이 아니었어요. 서방님이 곧장 본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애도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랑 바꿔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둘이 사는 곳도 24평이라 좁은데 애까지 생기면 너무 좁아서요. 엄마 혼자 34평 사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동서는 우리 집 근처 작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24평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도 임신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께 집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너희가 집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이 집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나 여기서 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 몰라? 내 집은 절대 못 바꿔준다. 남편도 없는 내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 사람들이 더 우습게 생각해. 시어머니가 집 바꿔주는 걸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 동서는 결국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옮기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0평대부터는 인기도가 높아 가격도 훅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집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점점 배가 불러오자 동서의 친정에서 집값을 보태준다고 했나 봐요. 대신 동서의 친정 근처로 이사 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서방님이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동서의 친정은 수원이라 서울에서 멀지는 않지만 가깝지도 않았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반대하셨어요.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까지 내 아들을 보낼 수 없다. 그냥 이 압구정 아파트를 너희가 써라. 대신 나한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때? 괜찮아? 월세는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받을게. 월세야? 당연히 드려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이 아파트 쓰라고 주시는 건데 어떻게 월세를 안 드리겠어요? 걱정 마세요. 월세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낼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걱정을 덜겠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동서가 이렇게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도 회사가 서울이라 수원까지 가는 게 부담이었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고 했죠. 동서와 서방님은 압구정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기분은 썩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임신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저번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압구정 아파트를 동서에게 쓰라고 주는 건지 이 사실이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속으로는 내가 먼저 임신했으면 압구정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죠. 당시 저희는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도 살기 나쁘지 않고 저희 빌라는 논현동에 있어 지역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동서가 압구정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 배가 아픈 건 사실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압구정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니지만 저는 받은 게 없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티를 낼 수 없어서 시어머니는 어디에서 지내실 생각이냐고 여쭤봤죠. 근데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려고요? 동선의 아파트로 가시려고요. 예전에 거기는 너무 좁아서 싫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너무 좁지. 그리고 압구정으로 오면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지내다 보니 생기 도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고 여기 사는 친구랑 같이 살아보려고 몇 년 혼자 살아봤잖아. 나 혼자 살면 너무 적적하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동네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월세 내면서 들어와 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나도 압구정사랑 다 됐나 봐. 다른 곳은 영 불편하더라.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라는 게 같은 동성의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말하는 친구는 남자였어요. 심지어 저희한텐 별다른 말 없이 남자친구와 재혼을 할 생각이셨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살림 먼저 합치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저희는 몰랐죠.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사는데요. 그리고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 동네에 아는 친구도 많이 있었고 종종 시어머니와 동네에서 만나 차도 마시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나 방금 너희 시어머니 같은 분 봤는데 어떤 사람이랑 팔짱 끼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너희 시어머니 연애하시니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뭐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지. 에이 너가 잘못 봤겠지.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엄청 점 깨고 다니셔서 헷갈렸나 봐. 설마 시아버지 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겠어? 그런가? 너희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기신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봐. 아니 요즘은 결혼정보회사에 60대 이상 분들도 많다고 하길래 너희 시어머니도 그러신가 싶어서.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언제 돌아가신 게 뭐가 중요해? 병수발도 시어머님이 다 하셨다며. 그럼 하실 만큼 다 한 거지 뭐. 근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겠다. 친구가 시어머니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7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나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조금 늦게 모임에 도착했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저희 시어머니를 봤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내가 모임 모르고 걸어오는 중에 너희 시어머니가 내 앞을 지나가더라고. 근데 어떤 남자랑 사이가 무척 좋아 보이시던데 그래서 내가 너도 알고 있나 싶어서 찍어왔어. 너희 시어머니 맞지? 사진을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럼 예전에 다른 친구가 얘기한 것도 저희 시어머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죠. 다른 사람 말을 통해 듣는 것보다는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정확하니까요.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혹시 만나는 분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제 친구가 어머님이 시내에서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다닌다는 걸 봤다고 하던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혹시 누구 만나세요? 어머니 친구가 봤다니 진짜 세상 춥다니까? 맞아,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키도 크고 멋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압구정으로 이사 온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 여기에 괜찮은 남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 나 예전에 살던 동네 기억하지? 거기에서 다들 이왕 갈 거면 압구정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곳보다 돈 많은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로 이사 온 거잖아.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남자를 만나러 압구정으로 이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압구정으로 오셨으니까요. 저희는 오히려 상심하셔서 이사를 결심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만나는 사람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말할 사람이 없으니 입이 근질거리셨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옷도 깔끔하게 입고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남편이 나 외로울까 봐 보내준 사람 같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역시 이래서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하다니까. 만나는 남자 물도 다르잖아. 그리고 이제는 20에서 30대 애들보다 50, 60대 사람들이 더 많이 연애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건 들은 얘긴데 결혼정보회사에 65세 고객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들도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누리며 살아야지. 남편 없다고 혼자 청승맞게 지낼 이유가 뭐 있겠어. 요즘에는 워낙 오래 살다 보니 황혼 이혼도 많고
그에 반해 황후는 연애나 재혼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20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하고 5, 60대 분들이 더 많이 연애한다고 하면서 그때 시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인생이고 또 시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이니 제가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님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사업하는 분이니 조심하세요. 특히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 빌려줄 것처럼 보이니 너는 참 별 걱정도 다 한다. 근데 너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마. 나중에 재혼하던가 하면 그때 내가 얘기하든지 할 테니까 알겠지. 갑자기 시어머니는 저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들이 아는 건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의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이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돈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돈 가진 거 좀 있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모아놓은 돈 좀 있어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마나 돈이 필요하신 건데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얼버무리면서 다시 얘기해 주신다고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근데 쎄한 쪽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커피숍으로 가봤죠. 예전에 집을 여쭤봤는데 절대 안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매번 시어머니가 오라고 했던 커피숍이 있었어요. 거기 커피가 달달하니 맛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 한숨을 푹푹 쉬며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니 저를 보고는 놀라셨습니다. 제가 찾아올 줄 몰랐겠죠.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한숨만 쉬다 겨우 입을 떼셨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했잖아. 그 사람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빌려줬는데 급하게 내야 될 돈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어야지. 압구정 아파트도 둘째 내가 살고 있으니 당장 팔 수도 없고 내가 그 이랑 같이 사려고 압구정 아파트도 둘째 내 중구였는데 둘째 내가 월세로 주는 건 얼마 안 되니까 도움을 줄 수도 없더라고. 급한 것만 막으면 다시 상황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 너 모은 것 좀 있으면 좀 빌려줘봐. 네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만난 지 오래된 분도 아니고 저는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뭘 믿고 돈을 빌려드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빌려드린 돈도 못 받으실 수 있으니 더 빌려드리면 안 돼요. 벌써 그 돈을 빌려드린 거예요. 얼마 빌려드린 거예요? 얼마 안 빌려줬어? 내가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에휴 알았어. 너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더 말 안 한 건데 내가 알아서 하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나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너희 얘기 큰애한테 절대 하지 마라. 알겠지? 그네 알게 되면 괜히 또 문제 커질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 너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제가 계속 돈을 더 빌려주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듣기 싫으셨는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신 후 커피숍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우선은 시어머니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만약 시어머니 남자친구분의 사업이 어려워지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모든 게 엇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짐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한가득 짐을 가지고 오셔서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어찌 된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합가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너희 내랑 합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오선이 짐들 좀 받아라. 밑에서 더 가져와야 돼. 급한 대로 거실에 쌓아놓든지 해라. 네, 합가라뇨. 그리고 지낼 곳이 없으시다면 원래 살고 계셨던 압구정 아파트로 가셔야지. 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합가도 서방님네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한테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서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저희 집으로 오셔서 당연히 합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실 거면 서방님 댁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며 뭐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번에 내가 둘째 내 아들한테 돈을 받았어. 처음에는 애들한테 용돈처럼 월세만 받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사정이 안 좋아서 둘째 내한테 기존에 살았던 집 팔아 돈을 달라고 했거든. 그러니 내가 둘째에 갈 수가 있어야지. 다시 둘째 내한테 받았던 돈 돌려주고 압구정 아파트로 갈 건데 지금 바로는 그게 어려우니까 몇 달만 너희 집에 신세 좀 지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집에 오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임도 많고 나가는 일도 많으니 너 불편한 일은 없을 거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날이 마침 남편이 출장인 날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남편이 올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친구 한 명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 밤 11시 정도에 온 연락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친구가 보내준 문자에 시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부동산이었습니다. 친구는 시어머니가 어떤 남자랑 부동산에 있던데 알고 있냐고 연락했더라고요. 저도 어찌된 상황인지 모르니 친구한테는 알아보겠다고 고맙다고 했죠. 근데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이유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남자친구에게 줘버려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당장 시어머니를 깨워서 서방님한테 받은 돈부터 해서 다 어디 있냐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부동산에 찾아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부동산 문이 열리자마자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진에 보이는 두 사람 기억하시나요? 여기 사진에 있는 여성분이 저희 시어머니인데 부동산에 왔다 갔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아, 기억나고 말고요. 어젠가 엊그제 찾아오셨거든요. 남자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집을 급매로 파셨어요. 제가 조금 천천히 팔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급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내놨거든요. 마침 또 빨리 집으로 이사 오셔야 하는 분이 있어서 바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에 이사 들어오고 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빨리 계약되고 이사 나간 건 처음이에요. 상황이 급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을 들어보니 둘이서 같이 있었던 집을 급하게 파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재혼을 할 생각으로 살림을 합친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해서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던 거죠. 이곳저곳 돈을 빌려봤는데도 불구하고 정 안 되니까 결국 둘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근데 예전에 서방님이 살던 집도 4, 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우리 집으로 오셨나 싶더라고요. 설마 그 돈을 다 남자친구 줬나 하는 생각에 집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는 빨리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화드린 지 한두 시간 안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큰 돈이 어디로 갔나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태평하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니 서둘러 오라고 난리를 치길래 나는 내 방 만들어놔서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뭐 하나도 정리된 방이 없네. 오늘 큰애 온다며 그럼 내 방을 미리 만들어서 내 짐을 옮겨놔야 큰애도 별소리 안 할 거 아니야. 여태까지 내 방도 안 만들어 놓고 뭐 했어? 어머니 저한테 저번에 서방님이 살던 집 한 돈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 어딨어요? 그 돈을 어디다 두고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그 돈이면 어머님이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전세 아니 월세 보증금은 충분할 텐데 그거 다 어디다 두시고 저희 집으로 오신 거냐고요. 제가 서방님이 살던 집 한 돈을 어디다 놨냐고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왜 궁금해? 그리고 내가 너랑 평생 산다고 했어? 아니잖아? 몇 달만 살고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그렇게 저랑 시어머니가 신랑이랑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불쌍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나랑 같이 살던 친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내가 몇 달만 너희 집에 신세를 진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내가 하우가를 해봐야 몇 년을 하겠니? 몇 달만 신세 좀 지자고 하니 아주 토끼 눈에 지켜두고 저런다.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서방님 집 한 돈에 대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니 현관문 밖까지 들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오히려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듣게 됐는데 동생 집 한 돈을 받으셨다면서요? 그거 어딨어요? 나는 그 돈은 엄마가 가진 줄도 몰랐는데 그 돈을 받았으면서 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친구한테 받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여태까지 얘기 안 했던 건데 어머니 만나는 분 있으셔.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상황이 안 좋게 됐나 봐. 그래서 저번에도 나한테 오셔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돈 빌려준 것 같다. 서방님한테 받은 돈 몇 억이 없잖아. 내가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 같이 살던 그 집은 급매로 팔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당장 가실 곳이 없으니 우리 집으로 오신 거지. 서방님한테는 돈을 받았으니 거긴 못 가시고 제가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어머님한테 화를 냈죠. 엄마 지금 동생 집 한 돈을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려요. 사람이 외로우면 우울증 걸리는 거 몰라. 너는 엄마가 집구석에서 너희 아빠만 그리워하면서 청송 떨길 바라는 거야. 그리고 잠깐 사업이 안 좋아져서 지금 그런 거지. 몇 달 뒤엔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그때 되면 너희한테 신세진 것도 다 돈으로 보상해 주려고 했고 너는 아들이 돼서 엄마가 갈 곳이 없다고 하면 방 하나 비워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돈 어딨냐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그 사람 사업 다시 잘 됐어. 빌려준 돈 받으면 여기 집에서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도 말어. 그때는 할까 하자고 해도 내가 안 할 거야.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남편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죠. 그러니 남편이 처음으로 그럼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도와드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차분하게 얘기하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리즈와 고즈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억 정도만 빌려줬는데 당장 급한 것만 막으면 상황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해서 수중에 남은 돈 다 털어줬지. 둘째, 내 집 할 때 생각보다 높게 가격을 받아서 5억 정도로 팔았거든. 그래서 나한테 5억을 줬고 내가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준 거지. 아니, 그럼 총 5억을 날린 거네요. 여기에 더 빌려준 돈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연락은 돼요. 5억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도 5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돈을 다 날렸다고 하니 남편이 몇 번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진짜 남편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해맑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그거 말고는 더 빌려준 돈이 없어. 얼마 정도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겠어. 그 사람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 몇 달 뒤에 상황 괜찮아지면 연락 준다고 했어.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들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5억이나 되는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시어머니 보고 어디 갈 데가 있으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을 나가는데 남편 화난 얼굴을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해서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진짜 해결책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인지 본인을 데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갔는데 도착한 곳은 압구정 아파트였어요. 서방님이 살고 계신 곳이었죠. 저희가 연락도 없이 찾아가니 동서는 물론 서방님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너희가 집 한 돈 5억을 다 줘버렸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집에 합가하자고 오셨는데 당장 빚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압구정 아파트 팔아서 빚 정리하자. 이러다 너희는 물론 우리까지 빚 더한 게 생겼어. 남편이 압구정 아파트를 팔자고 하니 시어머니가 몇 달 있으면 돈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몇 달만 있으면 그 사람이 빌려준 돈도 다 갚아줄 건데 뭐하러 지금 팔어. 그리고 지금 팔면 손해야. 은행한테 빌린 돈 갚으면 소중히 얼마 안 남는단 말이야. 엄마 지금 그 사람이랑 연락도 안 된다면서요. 근데 무슨 수를 받으실 건데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이제 겨우 10개월이에요. 근데 다른 남자 만나서 5억이나 되는 돈을 홀랑 다 줘버리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소중히 얼마 안 남아도 당장 빚 먼저 정리해야죠. 지금 금리가 얼만데.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소리치니 서방님도 알겠다고 하며 당장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압구정 아파트도 급매로 팔게 됐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빚을 갚고 서방님한테 받은 돈 5억까지 돌려주고 나니 시어머니한테는 1억 정도가 남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1억으로는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압구정 아파트를 정리하는 시점부터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 한 분 남았는데 연을 끊어도 괜찮겠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고 돈도 5억이나 날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당신한테도 너무 창피해. 나는 엄마랑 더 이상 안 보고 살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겠다 하니 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는 오지 못하고 결국 서방님 댁으로 가게 됐습니다. 동서도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건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애 좀 봐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합격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었나 시어머니 때문인지 동서네가 이혼 직전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동서한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시어머니랑 더 살면 자기는 이혼한다고 하니 결국 서방님이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 남편한테 어머님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사고 친 것 때문에 저희 잘 살고 있던 안구정 아파트도 날아가고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어머님까지 같이 사니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혼자 태평하신 거 있죠. 저도 나가서 푼돈이나 벌려고 애 좀 봐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왜 애를 봐야 되냐면서 맨날 밖으로 나가시는데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더 살 거면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너가 너희 엄마 보고 내 애는 내가 키울 거라고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 어머니 보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저보고 뭐라 하시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압구정 아파트를 살아서 그거 받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없다고 했던 동서가 시어머니 욕을 쏟아내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동선회에서도 나오게 됐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지만 저는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죠. 어머님, 서방님 집에서 나오셨다면서요?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실 곳은 있으세요? 고향으로 가서 살려고. 다들 늙어서는 고향 가고 싶어 한다 하잖아. 나는 미리 간다고 생각하지 뭐. 요즘 어디가 괜찮은지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임을 많이 하는 곳은 없네. 광역시 같은 곳으로 가야 되나? 오히려 시골로 가면 할아버지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못 정했고 알아보고 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임도 많고 할아버지가 많은 곳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더 이상은 시어머니한테 신경을 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인 남편도 연을 끊었는데 며느리인 제가 계속 연락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처음엔 시어머니를 뵀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변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누굴 탓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본인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신 건데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해서 저나 남편의 인생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고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는지 이번에 저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되짚어 생각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구나 싶네요.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